한 장 더 받으신 자료 있죠? 자, 그 자료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시작. 그걸 할 텐데 아래 보시면 계산 문제가 4개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기출문제입니다. 모두 다 기출문제고 지금 우리 인문수에는 없어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몸 푸시고 머리 맑게 하세요. 여기서도 2문제 나옵니다.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지난주에서 4문제였죠. 오늘 2개면 투자론에 6개입니다. 투자론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는 지난주 오늘에서 다 이제 정리 끝납니다. 우리가 금융을 할 때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화폐 가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목 시작.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현재 가치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현가라고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가치는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미가가 아니고 미가면 웃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래한다 그래서 올레자를 써서 내가라 그랬습니다. 자, 용어부터 먼저 기억합시다. 현가, 내가. 자, 둘의 관계. 현재 가치를 할증하면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할인하면 현재 가치. 할증이 무슨 말입니까? 할증. 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할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렇게 적어놓고 X, 나중에 또 X가 뭐예요? 이런 묻지 말고요. 자, 그러면 할증을 하든 할인을 하든 그 수단이 되는 것은 이자율. 할증을 하든 할인을 하든 수단이 되는 것은 이자율. 편의상 이자율은 10%라고 정리하겠습니다. 5초간 다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몸 풀겠습니다. 막둥아, 펜. 자,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마세요. 제 멘트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자, 이 둘의 관계는 현재 가치를 할증하면 또는 곱하면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할인하면 나누면 현재 가치. 근데 할증을 하든 할인을 하든 무엇을 가지고? 이자율을 가지고. 그 이자율을 편의상 10%로 잡았습니다. 자, 이자율이 10%인 상태에서 오늘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1년 후에 얼마를 돌려받는 겁니까? 110? 자, 110을 돌려받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원금 돌려받아야죠. 원금 돌려받아야 되니까 곱하기 1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100만 원 나왔고 요 10만 원 어디서 온 겁니까? 10%. 그럼 100만 원 곱하기 0.1 하면 되죠. 현재 가치를 곱하면 할증하면 미래 가치가 나옵니다. 자, 미래 가치를 1.1로 나누겠습니다. 계산기 눌러보세요. 110 나누기 1.1 얼마가 나왔습니까? 100이 나옵니까? 그러면 미래 가치를 할인하면 나누면 현재 가치가 됩니다. 이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관계. 자, 저거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화폐 시간 가치. 항상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냐 지문 한 개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늘 출제됩니다. 화폐 시간 가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대학 등록금이 얼마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갈 때 입학금하고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얼마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봐요. 이제 우리의 나이가 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했습니까? 요새는 얼마입니까? 대학 들어가면
진짜 500이던가요? 486. 다 나오네요. 자, 그럼 일단 편의상 500 잡읍시다. 500이면 최고 높은 수준이에요. 연대하고 어디가 또 하나가 높던데요. 그게 한 700 정도까지 되고, 한 500 정도로 보면 되니까 500으로 봅시다. 보통의 대학은 500도 안 되더라. 500 정도 낮더라. 한 400대 정도 되고요. 자, 학창 시절에 얼마를 부담했는지, 얼마 정도 낸 것 같습니까? 본인의 등록금은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학교를 안 간 겁니까? 자, 떠올려 봐요. 얼마쯤 냈습니까? 200? 200. 또요? 300? 이제 나이 차이를 봐야 되겠는데요. 또 얼마쯤, 예? 55만 원. 예. 국립이었습니까? 사립인데도 그랬습니까? 뭘 그런 어학거리십니까? 앞에서 그럼 다 장학생이었나 보다, 이렇게. 자, 그럼 따져봅시다. 그러면 그때 다니실 때 등록금하고 지금 등록금하고 어느 게 비싼 겁니까? 뭘 근거로 지금이라 그럽니까? 물가 상승률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녔을 때 그 등록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시켜야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대학 등록금은 무슨 가치죠? 과거의 가치죠. 한번 다시 오세요. 과거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면 할증 할인, 할증 곱해야죠. 무엇을? 물가 상승률을. 그러면 지금으로 가져왔을 때 500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지금 등록금이 더 싼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등록금이 비싸다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80년대 중반 국립대가 한 50 정도 했으니까요. 그럼 지금 500 정도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10배 뛰었다고 말하는 그런 기사는 정말 무의미한 기사고, 그런 기자들은 정말 기자 그만둬야 됩니다. 모르면 이제 안 쓰면 될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뭘 고려 안 하고 있습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요. 자, 우리 막둥이가 왜 지금은 막둥이가 없을까요? 막둥해요, 본인이? 아니, 너 말고, 임마. 자, 막둥해요? 막둥이. 막둥이가 이쁠까요? 이모들이 이쁠까요? 뭔 이모가 이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비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모들의 20대로 가야죠. 그럼 누가 더 이뻤을까요? 우리 막둥이 여기 있네. 쏘리. 자, 20대죠? 30대입니까? 그냥 20대 해. 20대. 그러면 이모들이 어떻게 됩니까? 20대로 따라가야죠. 그 시절을 비교해야죠. 어떻게 지금 30대와 50대를 단순히 놓고 비교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져야 됩니까? 시간 가치를요. 그럼 이모들의 20대로 가면 지금 막둥이보다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을까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전부 다 사진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한번 정말 이뻤는지. 자, 그런 게 시간 가치라는 것.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대학 등록금 되돌아가서. 근데 왜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말입니다. 라면 값을 단순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 라면 한 그릇 얼마였습니까? 그때 라면 가격하고 지금 라면 가격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 상승률 한번 따져봐요. 그걸 그대로 등록금에 반영시키면 등록금이 더 비싸요. 과거의 등록금과 현재를 비교하면. 지금이 더 싼 거라고요. 옛날 게 더 비싼 거라고요. 자, 그런데 왜 등록금이 해마다 비싸다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문제시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까요? 응? 지난 기간 동안의 등록금 상승률과 가계소득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가계소득 증가율이 그걸 못 따라가서 그래요. 가계소득 증가율이 그만큼 따라 올라갔더라면 추도 충분하죠. 근데 가계소득은 그렇게 증가를 못했는데 등록금만 꾸준히 올라갔으니까. 예. 등록금 상승률하고 라면 상승률은 어느 쪽이 높을까요? 라면 상승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등록금은 어쨌든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에요. 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장에 그대로 맡겨놓고 가격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당 부분 관여를 하지 않던가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억제를 당하다 보니까 다른 재화들에 비해서 상승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가계소득이 그만큼 올라갔더라면 문제시할 필요는 없었는 것 같던데. 자, 그게 화폐 시간 가치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매번 과거와 현재를 갔다 왔다 하시죠. 앨범을 보지 않습니까? 앨범에서 본인은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자, 그랬던 걸 하고요. 자, 그 앨범의 사진을 딱 보고, 그거를 딱 보면 느낌이 어때요? 제기랄 막,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합해 시간 같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우리는 투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투자는 왜 하는 겁니까? 투자의 목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까? 투자. 얘는 100% 현재 가치. 100% 현재 가치.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얘는 100% 미래 가치. 우리 시험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투자는 무조건 현가고 수익은 무조건 내가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는 현재 가치, 하나는 미래 가치, 비교 불가능.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면 둘 다 현재 가치가 된 거니까 이렇게 놓고 투자를 할 건지 기각을 할 건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하려고 하는 DCF라는 겁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할증입니까? 할인입니까? 할인? 곱합니까? 나눕니까? 네. 이런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금. 얘네들이 다 현금이죠. 투자한 돈, 발생하는 수익, 현금인 거죠. 수지, 수입과 지출. 얘는 수입일 것이고, 얘는 지출일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지출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럼 얘는 현재 가치인 거죠. 얘는 미래 가치요. 하나는 현재 가치, 하나는 미래 가치. 비교가 안 되니까 미래 가치를 어떻게 하자고요? 현재 가치로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인. 그 제목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말합니다. 할인한다, 디스카운트한다. 현금 캐시, 수지 프로 그래서 DCF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우리말도 우리말도 기억하면 좋고요. 안 해도 상관없고 DCF를 좀 기억해 봐요. CF가 무슨 말입니까? 현금의 유입가, 현금의 유출. 됐습니다. 그걸 CF라고 해요.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 유출. 그럼 얘는 무조건 현재 가치, 얘는 무조건 미래 가치. 그러면 하나는 현가, 하나는 내가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하자고요? 현재 가치로 만들자고요.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할인한다, 할증한다, 할인한다. 그게 디스카운트입니다. 자, 이게 DCF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구조를 이해해 보세요. 설명을 놓치지 마시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맨투맨으로 말을 했던 분 같은데. 다시 머릿속에 그리세요. 저는 지금 제 이기심을 가지고 강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계십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기심이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기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 편하자고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런 말 못하게 만들려고. 자, 오세요. 다시. 자, 오늘 우리가 다룰 것 제목 뭐라고요? 그냥 영어로 표현했을 때 DCF다. 그러니까 CF라는 말이 현금 수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는 현가고 하나는 내가고.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자? 내가를 현가로 만들어 놓자. 그걸 어떻게 한다? 디스카운트 한다. 그래서 DCF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DCF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늘 시험에 나오는 것들.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하는 것들은 시험에 그대로 영어로 나와요. 심지어는 그냥 MPB는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트, 순, 프레젠트, 현재, 밸류, 가치.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 그럽니다.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현가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나, 그럼 뭐 순현가법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IRR,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내부 수익률 이렇게 말합니다. 프라피트입니다. 수익입니다.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법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로 표현하세요. 우리말로 갑니다. 얘네들은 DCF입니까? 예. 그럼 DCF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까? 예.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1번 순현가, 2번 내부 수익률, 3번 수익성 지수, 4번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1번 볼까요? 문제 1번 자료 확인해 보세요.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순현재 가치 구하라고 해놨네요. 동그라미. 자, 그러면 자료를 봅시다. 투자 대안이 4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금년의 현금 지출, 내년의 현금 유입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출제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는 우리는 개의치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갈 겁니다. 자, 칠판 다시 오세요. 예, 읽어보세요. 시작.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시작.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얘는요? 현금 유입의 아니요. 현금 유입. 아니. 그냥 현금 유입만. 얘는 그냥 현금 유입. 달라요. 그리고 얘가 미래 가치라 그랬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돼요. 시작. 이제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자, 시작. 얘는 무조건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와요. 무조건 현가로. 얘는 절대로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나온다고요? 무조건 현금 유입으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돼요. 나눠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할인한다고 했습니까? 자, 이 그림에서 할인의 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할인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겁니까? 나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세요. 요 1은 어디서 온 겁니까? 원금, 기준. 그래서 개론의 계산 문제 풀 때 대체로 1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기준이라서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이자를 10% 주기로 했으니까 100 곱하기 0.1을 하면 10만 원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금을 또 가져와야죠. 불편하니까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1을 쓴 거고요. 그러면 점 1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자 10%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표현하기를 이 과정을요. 1 플러스 R 이렇게 써요. 레이트 그래서 그냥 R로만 씁니다. 이자율, 수익률. 그리고 위 가정이 지금 몇 년이죠? 1년이죠. 구태여면 1성 할 필요 없으니까 그 표기를 안 한 거예요. 2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성을 해야 돼요. 3년이면 3성을.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합니다. N성 이렇게 해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요? 얘가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제가 D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1 플러스 R의 N성 저 녀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계산 문제 봅시다. 오늘 자료.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만나면 우리는 필요한 것만 딱 찾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현금 흐름이 이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일단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빨리 찾아요. 순형가다, 그죠? 동그라미. 근데 순형가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할인율 빨리 찾으세요. 몇 프로? 10%.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보지 말고 항상 필요한 것만.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2번 문제 보시고 필요한 거 찾으세요. 다 읽어보고 필요한 걸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딱 보세요. 일단 순형가와 내부 수익률 구하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할인율 20% 끝.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고요. 나머지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항상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설정한 이 방식대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자, 이제 1번 문제 들어갑니다. A를 보세요. A 얼마 투자했습니까? 5천만 원. 자, 출제자는 금년에 현금 지출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기억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갈 거예요. 5천만 원의 이름을 말해 보시죠. 정확하게. 방금 했던 것처럼. 시작. 현금 유출의 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현금 유출의 현가. 그리고 얘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손대면 안 돼요.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자, 결과 얼마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5786입니까? 얘 이름 말하세요. 아니요, 현금 유입. 유입가 아니고 현금 유입. 그럼 얘는 현재가치, 미래가치. 자, 거기서 내년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무조건 미래가치.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가치 구해야죠. 뭘 가지고요? 할인율 가지고요. 그게 몇 프로라고요? 자, 그럼 구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예. 어떻게 계산하신 거죠? 5786 나누기 1.1 했습니까? 거기 얼마 나왔습니까? 그 숫자를 뒤에다가 쓰세요. 나머지 모두 다 계산하세요. 밑에 나머지 모두 다 계산해서 금액을 다 적으세요. D까지 다 계산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만 보세요. 얼마 투자한 겁니까? 5천. 결과가 얼마입니까? 5,260.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차이 나는 금액을 그 뒤에다가 또 적으세요. 260을. 나머지도 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큰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그리고 밑에 답 찾아보세요. 몇 번요? 예, 2번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구하신 게 순형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은 뭘 정했느냐? 얘를 정의한 거예요. 자, 오세요. 칠판으로 옵니다. A 같은 경우는 260이 나왔습니까? 그 260의 이름이 뭘까요? 그게 순현재 가치라고요. 260의 이름이 순형가라고요. 그렇게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순형가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260이 나온 과정을 불러주세요. 5,260 마이너스 5,000 했죠? 그래서 260이 나온 거죠. 5,260회 이름 말하세요. 이름.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그리고 5,000의 이름은요? 현금, 유출의 현가.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260은 어떻게 놓은 겁니까? 뺀 겁니까? 이게 순형가예요. 이게 순형가. 현금 유입의 현가 마이너스
현금 유출의 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의 차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문을 잘 봐요. 이 지문을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선택해 보세요. 수독. 우리가 지금 한 게 순현가입니까? 얘네들을 몽땅 묶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D와 C와 F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D. 물론 C, 돈이 중요한데, 캐시 중요한데, 그런 거고, 우리 문제 풀어야 되니까, D가 중요합니까? C가 중요합니까? F가 중요합니까? D. D를 우리말로 바꾸면 할인. 할인하면 무슨 가치? 현가. D의 의미는 현가예요, 현가. 자, 다시 오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 찾아요. 현가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순현가뿐만 DCF가 아니라 세 가지가 모두 다 DCF라 그랬죠. DCF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D를 우리말로 바꾸면 현가.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현가라는 단어가 다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순. 네트라는 말을 파악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순영업 소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순영업 소득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거죠. 자, 순이라는 단어 자체 의미가 마이너스의 뜻이에요. 순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마이너스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차액 이렇게 나와요. 차액이라고 놓으면 안 틀리는데 또 이렇게 놓으면 또 잘 틀립니다. 비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합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하신 분은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하신 분은 이렇게 기억하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현가입니다. 어느 쪽이 편하십니까? 노란색 쪽이 편하십니까? 흰색 쪽, 열간 쪽이 편하십니까? 응? 그게 구분이 안 되십니까? 세 글자가 넘어가면 암기가 안 되는 판국에? 이렇게 기억해야죠. 이거 도출하는 과정을 좀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얘네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네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얘들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다시. 자, 이론을 통해서 내용을 쭉 설명하고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고 결과를 지금 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로는 계산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파트는 계산 문제를 정리하면 이론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를 불편하게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기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든 말든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빨리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하세요. 예. 자, 쉬었다 합시다. 몸 푸세요. 머리 맑게 하세요. 머리 맑게. 다음은 DCF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동그라미 1번. 순현재 가치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순현재 가치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여 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지문을 다 외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지문이 딱 떴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현가가 있는지를 빨리 봐야 돼요. 그동안 기출문제를 보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현가를 내가로 출제한 적도 있고 아니면 현가를 뺏어 놓기도 하고. 잘 생각해 봐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차액을 말한다. OX. 지금은 그게 X라고 아십니다. 왜 X죠? 현가가 없으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보면 못 찾아내요. 어떻게 오류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오류를 딱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DCF가 나오면 무조건 현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현가라는 단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현가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니까. 그러니까 현가가 두 개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으면 일단은 O. 두 번째는 네트의 개념, 마이너스의 개념이 뭔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우리 요거 기억하지 말자고요. 자, 순현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다시 1번 문제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자, 이제 문제를 보고 갑시다. 문제의 유형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딱 익혀버리세요. 문제는 100%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자, B. 얼마 투자했습니까? 4천. 4천의 이름.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얘는 절대로 손대지 마시라고요. 무조건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4730의 이름. 현금, 유입. 이건 무슨 가치입니까? 예, 무조건 미래 가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현재 가치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서 뭘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할인율. 그러니까 할인율이 없으면 현재 가치를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면 할인율을 가장 먼저 찾는 게 일단 우선 작업이라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4730 나누기 1.1 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4300. 그럼 그 둘의 차이 나는 거면 300. 그게 순현가. 그러면 방금 계산했던 것만 가지고 딱 보세요. 4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방금 4,300 놓았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순현가다. 계산 문제를 풀면 이론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료 파악하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계산 문제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 나왔다 그러면 할인율을 빨리 찾아서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얼마를 투자했습니다라는 정보들은 손을 대지 않는다. 얼마가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대야 돼요. 그죠? 할인율로 손을 대서 금액이 놓으면 그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순현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끝. 머릿속에 잘 그리세요. 계산 문제가 이론보다 훨씬 편해요. 정리만 딱 돼버리면. 왜? 계산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으니까요. 이론은요, 매번 용어를 바꿔서 출제하는데, 그래서 불편하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요 IRR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세요. 내년 시험 칠 때까지 이 사례 또한 안 바꿀 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100을 투자해서 120이 들어왔습니다. 100을 투자해서 120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의 수익률은 몇 프로? 어떻게 구했는지 과정을 불러주세요. 분모. 120하면 120% 돼야 되는데. 20. 자, 이걸 용어로 말을 해봐요. 100의 이름. 총투자액. 총투자액. 얘는 수익. 그죠? 얘는 수익.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순영업 소득이라면 얘는 얘 이름은 다시 총투자액. 얘가 순영업 소득이라면 얘 이름은 종합자본 환원율. 그게 수익률이라고. 그리고 얘가 내부 수익률이기도 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 다시 한 글자 보세요. IRR 우리말로 뭐라 했다고요? 내부자 빼세요. 그래,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자, 그러면 이 수익률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좀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에서 얼마 줍니까? 몇 프로 주던가요, 요새? 응?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서 예금금리가 같이 올랐습니다. 지금 2.5 내지 2.75 정도를 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더니 은행에서 2.5%의 수익을 주더래요. 그럼 내 재산이 얼만큼 변한 겁니까?
2.5%만큼 어떻게 된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내 재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한, 투자를 한 그 기간 동안 돈의 가치는요, 떨어졌습니다.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은행 예금하기를 6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럼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졌다고요. 이유는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은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보상을 해줬을 뿐이에요. 그냥 결론 내 재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정확히 하게 하세요. 수익률이 몇 프로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번다는 착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10% 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5%만큼. 그럼 내 재산은 맨날 5%만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돈이 없어.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빨리 정확히 판단을 해야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던 그 기간 동안 물가가 3% 뛰었습니다. 인플레가 3%라고요. 근데 은행이 우리한테 2.5%를 줬습니다. 그럼 내 재산은 0.5% 감소. 그럼 은행은 최소한 얼마를 주는 게 적당하다?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만큼은 이자를 줘야만, 그래야 내가 투자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내 재산을 현상 유지시켜 줄 뿐이라고요. 따라서 지금 혼란스럽죠? 수익률은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됩니다. 무조건 수익률 들어오면 돈 다 써봐요.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수익률. 요것만큼 내 재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익률이 크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말을 써요. 아, 그 자산은 수익률이 높다든지 그거는 수익률이 낮다든지.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근데 얘를 왜 기준으로 삼을까? 얘는 아무런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위험률. 우리 머릿속에는 무위험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는 국공채, 대한민국의 국채나 공채이자요. 그럼 비교해 보세요. 은행에 투자를 한 경우하고 주식에 투자한 경우하고 어느 쪽의 수익률이 클까요? 왜 주식이 클까요? 예, 위험하니까. 비트코인은 수익이 지금 엄청나죠? 왜 그럴까요? 엄청난 위험,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완전 대박 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요. 변화폭이 엄청나게 크지 않던가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 둘을 합친 게 투자자가 투자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용어 한번 구경한 선에서 끝낼게요. 이는 다음에 합시다. 이 부분은. 일단 구경은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아, 내가 투자한 자산이 위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험하다. 그런데 뭔가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좋구나가 아니고, 아, 그건 참 위험한 자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더 많은 수익 준다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 미래가치. 그럼 현재가치로 할인합시다. 그 R 자리에다가 요 수익률을 대입하세요. 그럼 분모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됩니까? 계산기 눌러보세요. 120 나누기 1.2. 얼마가 나옵니까? 100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20% 대입했더니 이 둘의 가치가 같아진 거죠. 읽어볼게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 같게 하는 할인율. 얘가 내부 수익률 IRR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IRR.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같게 만드는, 일치시키는 할인율. 그게 내부 수익률. 자, 그럼 잘 봐. 이 그림 잘 봐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방금 제가 쭉 말했던 그 단어, 그 표현들 중에 중요한 키워드 찾아보세요. 현금 유입의 유출, 현금 유출의 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현가. 그러니까 현가가 있어요. IRR도. 자, 두 번째 키는요. 오케이, 일치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IRR은 현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치 또는 뭐 같게 만드는 이런 표현들. 일치시키는,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그게 편합니까? 아니면 너무 현가 찾고 두 번째 일치 찾고 이게 편합니까? 편한 쪽을 선택해요. 저게 편하시면 저렇게 가고요. 예. 이게 편합니까? 그런데 암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뭐가 문제입니까?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암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 2번 문제 시작하세요. 빨리 푸실 필요 없어요. 자료 해석하시고 천천히. 2번 문제. 지금은 일단 그 나와 있는 두 줄 다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점점 이제 필요한 것만 찾아서 하는 것도 익히시고요. 답이 놓으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세요. 오케이, 맞습니다. 표시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막둥이들은요? 오케이. 잘하는데요. 답은 1번. 그리 찾는 거예요. 자, 먼저 박스 안으로 들어갑시다. 5,000원 나와 있죠? 걔 이름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얘는 손 안 대기로 했죠? 절대 손 대면 안 돼요. 그 다음 그 뒤에 6,000의 이름은요? 현금 유입. 그죠? 현금 유입이죠. 얘는 이제 미래 가치인 거니까. 현재 가치 구합시다. 그럼 할인율이 필요한데 할인율이 몇 프로라고요? 그러면 6,000 나누기 1.2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5,000. 둘의 차이 나는 금액요. 0. 그러니까 순현가는 0이라고. 자, 그 다음 항상 여러분들은 IRR을 구할 때 이 사례를 꼭 기억하고 있어요. 100을 투자했더니 120이 들어왔다. 그래서 수익률이 몇 프로다? 20%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야 어떤 경우라도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요. 100을 투자해서 120이 들어오면 수익률이 20%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20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죠. 근데 그걸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한다면 요 R 자리에 0.00001이 들어가더라도 120보다는 적어지죠. 그럼 20%가 안 나와요. 그럼 그 말은 IRR을 구할 때는 얘를 현재 가치로 만들지 말라고요. 그래야 계산이 편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봅시다. 2번 문제. 얼마 투자했습니까? 5,000요. 얼마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1,000요. 그럼 5분의 1. 답은 20%. 이렇게 하는 거예요. IRR은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6,000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 버리면 IRR을 못 구한다고요. 해석해 볼게요. 오세요. 2번 문제. 얼마 투자했습니까? 5,000. 얼마 들어왔습니까? 6,000. 얘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얘는 손대면 안 된다 그랬죠. 얘는 미래 가치. 그럼 현재 가치 만들어야죠.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R이죠. 이 둘을 일치시키는 R. 그게 IRR이라고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곱하면 5,000 더하기, 그냥 보고만 있어요. 쓰는 거 아닙니다. 5,000 더하기 5,000R 이꼴 6,000. 그럼 R을 앞으로 빼면
5,000알 이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5,000 투자해서 6,000 들어왔다면 얼마가 더 많이 들어왔다. 1,000, 5분의 1. 그래서 20%. 그렇게 구하는 거라고. 자, 방금 2번 문제 R이 몇 프로였습니까? 자, 그 자리에다가 20% 대입해봐요. 6,000 나누기 1.1을 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5,000이죠. 그럼 같아지네요. 그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게 20%예요. 계산을 할 때와 해석을 할 때 약간 좀 다르게 가세요. 계산할 때는 지극히 단순하게 가요. 지극히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걸 딱 기억해요. 100을 투자해서 120이 들어왔다면 수익률은 20%인데 이 수익률의 이름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 수익률 이름이 내부 수익률이고 그 20%를 여기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되던가요? 100. 그래서 유출의 현가와 유입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자, 거기까지. 칠판 제일 왼쪽으로 갑니다. 현재가치, 미래가치 찾으세요. 현재가치, 미래가치. 자, 관계 설정하세요. 현재가치를 할증하면 미래가치가 나오고 미래가치를 할인하면 현재가치가 나오는데 이들을 합해 시간가치라고 표현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DCF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D를 이 그림에서 찾아봐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증하는 작업을 하진 않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과거의 정보를 주면서 그걸 현재 가치로 구하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요. 그런 문제는. 왜? 투자는 언제 하니까? 현재 하니까. 현재 하니까. 과거의 정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투자는 현재 하고 수익은 미래에 발생하는 거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하는 작업만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DCF라고요. 이 표현만 이해하면 문제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 둘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뭘 하자? 할인하자. 그런데 유출은 무조건 뭘로 봤습니까? 현재 가치로 봤기 때문에 얘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요. 주어진 숫자를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 유입은 주어지는 정보가 현금 유입입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입니까? 유입을 준다는 얘기죠. 유입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입을 현재 가치로 만들자고요. 예. 만들어 놓고 차이 나는 금액이냐, 같도록 하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DCF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영어로 갑니다. 시작. 우리말로 갑니다. 자,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따로따로 하지 마시라고요. 성수법들을 할 때도 따로따로 하지 말라고요. 한꺼번에 몽땅 모아서 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몽땅 묶어서 가자고요. 그러니까 걔가 무엇이든 다 DCF라고 한다면 D라는 개념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문에 반드시 뭐는 나와 있다. 현재 가치는 나와 있다. 그럼 문제가 뜨면 제일 먼저 우리는 기계적으로 현가가 있는지를 찾는다. 없으면 X, 있으면 일단은 O. 그리고 두 번째는 순현가라면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찾아야 되고 내부 수익률이라면 일치시킨다는 표현을 찾아야 되고 쉬었다가 수익성 기수하겠습니다. 쉬었답니다. 칠판 지우지 마세요.